자,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의 흐름. 그치? 자, 유전자와 단백질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자, DNA. DNA라는 거는 핵산의 한 종류가 될 거고요. 자, 어디 안에 있어요? 핵 안에 있죠.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이중나선 구조 갖고 있죠. 그 안에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게 유전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치? 유전자라고 하는 건 그치? 자,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의 특정 부위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유전자인데 여기에서 요만큼은 유전자 A, 요만큼은 유전자 B, 요만큼은 유전자 C, 요만큼은 유전자 D 이렇게 가는 거야. 그때 얘가 예를 들어서 뭐를 쌍꺼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얘는 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지? 얘는 곱슬머리냐, 직모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하나의 이 염색체 안에 DNA도 여러 군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한 분자의 DNA에는 뭐가 수많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유전자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유전 형질이 그래서 발현이 되는데 어떻게 발현되느냐? 자, 이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에 따라서 합성된 단백질의 작용으로 형질이 나타납니다. 유전 형질이 발현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눈동자 색깔이 나타난다든지 피부 색깔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전자가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가 있으면 많은 수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는데 그럼 멜라닌 합성 효소 그러니까 멜라닌을 합성하는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야. 멜라닌을 만드는 효소가 많으니까 많은 양의 멜라닌이 만들어지겠지. 멜라닌이 많으면 색깔이 진해져요. 피부 색깔이 됐건 아니면 털 색깔이 됐건 이런 것들이 진해집니다. 반면에 유전자 B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멜라닌 합성하는 효소가 적게 만들어진대요. 그럼 멜라닌 자체가 적게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색깔이 밝은색이 돼요. 됐나? 여기 이거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당나귀 DNA에 있는 거는 조심해야 돼. 멜라닌 유전자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의 유전자가 있는 거지. 알았지?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멜라닌을 바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소가 멜라닌을 만드는 거야. 그거에 따라 당나귀의 털 색깔이 나타나는 거죠.
됐나? 그럼 이제 이런 유전 정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되느냐지? 세포 내에서 자, 핵 안에 자, DNA에 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DNA에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 정보를 가진 RNA가 이제 핵 밖으로 나와서 자, 그 정보를 누구한테? 라이보솜에 전달하면 라이보솜에서 그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죠. 그렇게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요 그림 보시면 이제 요 그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되지? 그래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것을 전사. 그지? R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단백질 아미노산의 서열로 바꾸는 것, 그걸 우리가 번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자, 유전 부호라는 게 어디 무슨 말이냐면 이 유전 정보가 자, DNA에 있는 염기 서열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그게 RNA에 있는 염기 서열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DNA와 RNA에 있는 염기 서열이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배워서 알겠지만 요 3개라는 거 이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꼭 3개 외워야 되겠지. 또 하나 이거 만약 서술형 나왔을 때 요 얘기도 꼭 써줘야 돼. 연속돼 있다는 거. 알았지? 연속된 3개입니다. 연속된 3개. 그때 DNA에서 자 똑같은 말 쓰는 거야.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그걸 DNA에서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3염기 조합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 똑같은 거야. 근데 RNA에서는 그걸 뭐라고? 코돈이라고 한다는 것이. 됐죠? 그럼 왜 염기 3개로 지정한다고 했니?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그죠? 염기 1개로 지정하면, 그죠? 아미노산 염기가 4종류가 있으니까, 그죠? 아미노산 4개만 지정이 가능하지. 만약에 2개로 지정을 하면 4 곱하기 4가 되니까 16개만 지정이 가능하지. 근데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염기 3개로 지정해서 아미노산 몇 개? 64개까지 지정이 가능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그럼 20개를 지정해야 되는데 64개가 있다는 얘기는 남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자, 하나의 코돈으로는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할 수 있지만 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코돈은 여러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자, 여기 CCC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요 CCC라고 하는 놈은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지정 못해요. 그치? 그 얘기인데, 근데 반대로 뭐 프롤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코드는 요렇게 4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왜? 64개의 조합이 나오니까. 그죠? 해서 요런 그 다음에 코돈에는 이제 개시 코돈하고 종결 코돈이라고 해서 그 3개를 끊을 건데 어디서부터 끊을 거냐 그걸 알려주는 코돈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어디에서 끊을 거냐 그걸 종결 코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알려주는 코돈들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전사 얘기를 조금 더 이제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전사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핵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RNA를 합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겠지. 그래서 DNA 이중나선 염기 사이에 분자간 인력이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그치?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게 염기와 염기 사이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쪽 뉴클레오타이드, 이쪽 뉴클레오타이드 있는 거잖아. 그지? 염기와 염기 사이에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애들하고 다른 거야. 분자 사이에 그냥 인력이야. 분자 사이의 인력은 뭐 고체가 액체되고 액체가 기체될 때처럼 끊어졌다 붙었다 할 수가 있어요. 벌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요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그 사이에 요렇게 RNA가 들어와서 그 조합을 뺏겨가는 거야. 여기에서. 했나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에 들어오고 있는 거야. 들어오면서 얘네가 이렇게 벌어지면 그 사이에 RNA가 들어와서 복사를 하고 그럼 얘는 다시 나가면서 다시 합쳐지는 거야. 여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뭐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것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대략적인 그 느낌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자, 염기에 뭐 상보적 결합을 가진 RNA를 여기서 이제 합성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서 일어나는 이것도 여기 나와 있잖아. RNA 합성 효소. 이거 다 효소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것들은 다 효소가 한다고 하면 생각하면 돼. 알지? 자, 봅시다. 그래서 DNA에 있는 염기를 RNA의 염기 서열로 가져가는 걸 전사라고 하는데 아데닌은 뭐로? 이거 조심해야지. 유라실로 가져가는 겁니다. RNA는 타이민이 없어요. 그지? 구아닌은 사이토신은 구아닌. 그죠? 타이민은 아데닌으로 여기 가져가지만, 유라실이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RNA가 밖으로 빠져나오면, 라이보솜에 가서, 번역이라는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RNA에 있는 이제 코돈이죠. 코돈이 지정한 대로 아미노산을 운반해 와요. 그러면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접혀서 입체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게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성된 단백질이 작용해서 형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코돈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이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오겠지. 이렇게 그 다음 코돈이 이렇게 올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는 요 정보에 맞는 아미노산이 올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요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얘가 여기 가서 결합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코돈 또 세 개가 있죠. 그럼 요거에 맞는 놈이 또 따라와서 결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그래서 요런 이제 전체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요 DNA에 자, 유전 정보가 있었는데 그걸 RNA로 유전 정보를 전달하죠. 그걸 뭐라고? 전사라고 하지. 그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DNA에 있을 때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했죠? 삼염기 조합 1번, 삼염기 조합 2번, 삼염기 조합 3번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여기 코돈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코돈 1번, 코돈 2번, 코돈 3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들아. 여기 있는 요 RNA는 요 DNA의 위에와 아래, 가와 나 어느 거를 전사해 온 거야? 그치? 위에 거를 전사해 온 거죠. 가를 전사해 온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대부분 위에 거 전사해 오는 걸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건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야. 맞지? 이건 뭐를 전사해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그 코돈에 따라서 요렇게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2번, 아미노산 3번을 가지고 와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그치? 이런 유전부호, 뭐 삼염기 조합이라든지 뭐 코돈 이용해서 이렇게 전사 번역 과정 거쳐서 단백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생명체에서는 이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DNA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그리고 모든 생명체는 이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이 모두 공통 조상으로부터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DNA의 유전 부호에 의해 결정되는 아미노산의 종류도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아까 우리 위에 이걸 코돈표라고 하는데
이 코돈표가 사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다른 모든 생명체에서 다 이 표를 적용해서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여기 있던 방금 전에 했던 이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아미노산 종류도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게 된다는 거고, 그치?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식물이나 세균에 삽입해도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완자에서는 그 인슐린 만드는 대장균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게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 이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데, 유전자 이상이라는 건 뭐냐면, 자,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에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염기서열에 이상이 생깁니다. 어떤 이상이 생기냐? 일부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삽입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이럽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정상 유전자는 이렇게 GCA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때 요 C가 뭐로 요렇게 구아닌으로 이렇게 바뀌거나, 그지? 아니면 세 번째 있던 아데닌이 요렇게 타이민으로 바뀌거나, 그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찍거나 이러면 그 엑스레이의 그 에너지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크게 상관없어. 우리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크게 저기 할 일은 없지만. 근데 이제 이게 그 임산부가 들어가서 만약에 엑스레이를 잘못 찍으면 임산부한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도 태아한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임산부들이 엑스레이를 잘 안 찍고 이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 저런 게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아니면 염기가 새로 삽입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 자 아데닌하고 사이토신 사이에 요렇게 아데닌이 하나 이제 더 들어가는 경우. 그치? 그러면 원래 어떻게 써야 돼?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 개 자를 건데 세 개 이렇게 잘리겠지. 그럼 여기는 ATA 조합이었는데 AAT 조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다른 아미노산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병이 이제 염기서열이 이상해서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전사나 번역 과정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멈추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멈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니면 바뀐 것 때문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잘못된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 이제 유전병에 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나 페닐케톤요증이나 백색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예를 보면 여기 가운데 원래 타이민이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아데닌이 들어가 있으면, 그치? 그래서 전사된 RNA에 아데닌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유라실이 있다. 그럼 원래 GAA 해서 여기 원래 누가, 그치? 아미노산. 이게 어떤 아미노산일까? 이건 아까 봤던 우리가 코돈표 보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데 GUA 해서 잘못된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와버린 거야. 그러면 원래 정상 아미노산에서는 얘네들이 요렇게 4개씩 그룹져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요렇게 쫙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난 모양의 적혈구를 만들게 되고, 이 난 모양의 적혈구는 산소 운반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를 일으키는 거야? 빈혈증을 일으키는 거죠.
됐나? 자, 에서 여기까지.